지수함수의 네 번째 강의, 부등식에 대한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는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방정식은 밑의 지수에 대해서 밑이 서로 똑같다라면 지수끼리 우리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예를 들면 A의 X와 A의 2X 플러스 1이랑 서로 같다라면 A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X랑 2X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이때 A는 양수여야 되고 A는 1이 아니었을 때만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는 문제를 풀 때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항상 T는 양수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네요. 이런 게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유사하게 가는데 몇 가지만 주의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A가 1보다 크면 얘네들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값도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때에는 함수값에 대해서 증가함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밑에 대해서는 증가했을 때 함수값이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지수의 부등호를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2의 2x 플러스 1제곱하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밑이 서로 동일하지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 2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넘겨주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2분의 1의 2x 플러스 1하고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얘를 지수로 쓸 때 부등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이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는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2x 플러스 1이 더 커야지만 요 값 자체는 작아져 가지고 부등호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으면 조심은 밑이 0하고 1 사이였을 때에는 0하고 1 사이죠. 0하고 1 사이의 밑에 대해서는 지수끼리 부등식을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준다. 요거를 꼭 바꿔준다. 라는 거를 꼭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밑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하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는 그대로 가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는 반대로 해줘야 된다. 얘도 똑같은데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는 항상 0보다 크다. 부등식도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필수 1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밑을 항상 1보다 크게 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이 만약에 1하고 0 사이였다면 지수의 부등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밑을 1보다 큰 숫자로 다 바꿔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있고 3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10x를 넘어가게 되면
8x가 되는 거고 21을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2번 0.2는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에 3x-5라고 쓰게 되면 얘는 우리가 5의 거듭제곱으로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5에 마이너스 1제곱에 3x-5제곱 하나 써주고 25는 5에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전개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나오고 여기는 2x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넘겨주게 되면 요를 넘겨주게 되면 5x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도 동일하게 3의 x-1제곱과 3의 세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써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바로 쓸게요. 이렇게 써지는 거고 싹 다 우변으로 넘겨지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1, 3에 1, 1에 맞풀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 하나 3x 플러스 1 하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즉 x는 1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수 2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으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t는 항상 0보다 크다. 요거 꼭 선생님이 쓰라고 했었죠. 요거는 계속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 2에 2, 1에 둘 다 마마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t 마이너스 2 하나랑 2t 마이너스 1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t라는 걸로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돼요. 즉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고 2의 x제곱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밑이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수끼리는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2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부등식을 풀으라는데 얘는 지금 밑이 미지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이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얘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즉 0하고 1 사이였을 때 그 다음에 밑이 1이었을 때 마지막은 밑이 1보다 컸을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1이었을 때는 x, 즉 지수의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밑이 1이었을 때부터 가면 밑이 1이면 당연히 x가 1이 되는 거니까 요게 끝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근데 x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의 4제곱이랑 1의 6제곱인데 1은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밑이 1이었을 때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었다라고 해주면 얘도 밑이 1이었을 때는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서 정답에 x는 1도 포함을 해줬어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근데 지금은 등호가 없으니까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다음
밑이 0하고 1 사이였을 때, 즉 x가 0하고 1 사이였을 때에는 지수끼리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즉 3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5에 대해서 x 플러스 5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넘어가게 되면 2x가 4보다 작다. 즉 x는 2보다 작다인데 x는 2보다 작은 거와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공통범위는 0하고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범위는 0하고 1 사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마지막, 밑이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x가 1보다 크면 지수끼리는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아까 쓴 게 x가 2보다 작다니까 얘는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큰 거에 대해서 공통범위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공통범위니까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합쳐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죠. 범위를 합쳐줄 때는 맨 처음에 범위를 나누었을 때가 마지막에 합쳐지는 거고 이거 이외에는 다 공통범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3번에 대해서 합쳐주게 되면 0하고 1 사이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2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에 2의 x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2의 x제곱을 선생님이 t로 치환하게 되면 항상 써줘야 되는 거 있죠. t는 0보다 크다. 그리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계산해주면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2차 함수랑 x축 사이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x를 우리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다시 t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다시 x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2차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이고 추계방정식은 6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일단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요. 만약에 x축하고 딱 접하도록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는 x축과 만나는 부분에서 실수가 다시 x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식에서 판별식 중에 짝수 판별식으로 갈까요? 6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x축과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2k 넘어가면 2k가 커야 되죠. 어떤 것보다? 36보다. 그러면 k는 18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다음 필수 23번 활용인데요. 이 활용 문제도 우리가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려운 문제 없어요. 먼저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우리가 세기가 75%가 감소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75%가 감소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25%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전자파가 25%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파의 처음 세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세기에 대해서 4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거죠.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처음 A를 기준으로 한 번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에 몇 장 통과하는지를 모르니까 N장 통과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처음을 A라고 썼죠. A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A라는 처음 세기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전자파의 세기가 음수일 수 없죠.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A로 나누어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우리 1024를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10제곱이 1024니까 얘는 4의 5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4분의 1에 5제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잖아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게 되면 최소 우리가 5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지수부등식은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지수에 대해서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다시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